예, 그 여기 뭐 단가 마진이 나오는데요. 어, 이쪽 뒤쪽부터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앞쪽은 좀 내용이 좀 있고요. 합판 쪽이고 종료 할인율 이렇게 있긴 한데 뒤쪽은 먼저 이쪽이 좀 간단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진은 이게 두 군데서 설정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화면을 두 개 동시에 한번 띄워볼게요. 예, 이제 합판 마진이 나오고요. 여기 이렇게 일반 마진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뭐 내용을 보시면 뭐 금액이 초과 이하 나오고 뭐 이렇게 공정이 나오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여기 이게 눌렀을 때 이게 나왔던 거는 지금 합판에 대한 합판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마진을 부실 것인지 세팅을 하나면인데요. 매출액 구간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뭐 0원에서 뭐 1억까지 합판 전담 같은 경우는 120% 마진을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테이블 세팅률은 100만원까지는 120%, 100만원 초과 뭐 1억까지는 110%, 이런 식으로도 구간별 세팅도 가능하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12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할인율을, 그러니까 마진을 보지 않고 그대로 마진 없이 원가 그대로 적용시킨다는 개념은 숫자 1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숫자상으로 120이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산되는 거는 20%만 가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은 이제 독판 쪽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독판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공정별로 이렇게 마진을 이렇게 입힐 수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추가하셔서 이것도 구간을 주셔도 돼요. 여기는 100만원까지고 뭐 여기다 100만원에서 뭐 1억까지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또 마진을 입히시면은 그 해당되는 그 원가가 이렇게 나왔으면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꼭 유의해 주셔야 될 게, 얘하고 구간이 겹치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지금 100만원까지라고 했으니 여기서 100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고 여기서 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0원 초과 100만원까지는 얘가 적용되는 거고, 뭐 100만원에서 뭐 1000만원까지 얘가 적용되는,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지. 만약에 여기서 뭐 예를 들어 90만원이 됐다. 그럼 95만원이라는 원가가 나왔으면은 마진은 어떤 게 적용이 되냐면 90만원이라는 원가가 되면은 얘도 속하고 사실 얘도 속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럼 컴퓨터는 뭐 아무거나 먼저 잡히는 놈은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구간이 반드시 겹치면 안 된다. 겹치면은 컴퓨터가 그 이미 어떤 값을 가서 계산을 해버린다. 그거 유의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이 구간이 겹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대신 여기는 또 그 카테고리까지 세팅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 이제 어떤 게 그 합판 카테고리고 어떤 게 독판 카테고리인지 그거를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뭐 아까 전에도 이런 내용은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 여기 두 군데하고 밑에 여기 이렇게 네 군데, 이 네 군데의 카테고리는 얘가 적용이 되는 거고, 나머지 카테고리는 얘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원가에 마진을 몇 프로를 입혀서 사용자가 주문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을 하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마진을 입히시면 됩니다. 운송을 보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게 이제 내용 보시면 이게 W 중물류가 나옵니다. W 중물은 아시다시피 여기 카테고리, 여기 W, 여기 중물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 무게도 나오고 이제 기준 무게당 이렇게 금액이 나올 겁니다. 무슨 식, 어떤 방식이냐면, 얘가 예를 들어서 책자 카테고리의 카드로 브로셔 예죠. 예.
얘 같은 경우에는 15kg당 4,000원의 택배비를 받겠다.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문을 하게 되면 주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배송료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죠. 이게 그런 계산 방식에 의해서 계산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이제 택배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반영이 되는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명함 같은 경우에는 뭐 2kg당 뭐 2,500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명함 무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책자 같은 경우에 좀 양도 많기도 하고 무게도 많이 나가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측정하기도 하고. 아마 기존에 이제 택배 업체하고 이제 계약 관계가 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대략 이게 카테고리별로 보면은 대략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무게가 나오고 최대한의 무게는 어느 정도 나오겠다 예측이 좀 가능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세팅해서 하시면은 사용자가 주문할 때 배송비를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이런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그러면은 종이 할인율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뭐 그냥 여기서 기초 설정에 일반 종이에 나왔던 그 화면과 내용이 똑같죠. 지금 여기하고 여기는 무슨 차이냐, 그냥 원자재가 다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위에 있는 그 테이블이 있고 아래에 있는 테이블 구조가 있는데, 뒤에 보시면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뒤에도 이렇게 나오고 위에도 이렇게 나오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공시단가로 거래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뭐 지업사라든가 이런데 할인 거래를 하잖아요. 그 할인을 몇 퍼센트를 할인을 받는 거를 그 계산에 반영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데 뭐가 맞냐 이제 그런데, 원래 보통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엠매트지나 이런 거에는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지금 비제로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할인을 뭐 85% 할인을, 그러니까 15% 할인이죠. 적용해서 계산한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가능하시고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엠매트지의 이 그룹 자체는 그렇긴 한데 특정 어떤 80g 엠매트지에 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도 90%로 할인을 적용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할 거라는, 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읽을 때 어떤 식으로 읽냐면, 먼저 이 종이에 할인율이 설정되어 있느냐, 만약에 설정 안 되어 있으면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할인율이 설정되어 있으면 바로 그 할인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버리고요. 이 할인율이 설정 안 됐을 경우에는 이 해당 그룹, 즉 여기 B0 퍼센트 분류있는 이 B0를 해당되는 것을 찾아가서 할인을 적용하게 됩니다. 방식이 두 가지다. 그래서 개별 할인율도 가능하고, 그런 것들 번거로우니 그룹으로 세팅해서 그룹 차원에서 할인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 그런 거를 세팅하는 화면이 요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할인율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부가적인 설명을 안 드릴게요.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부가적인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맨 나중에 이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게 이제 요 사이트의 좀 장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합판 사이트, 합판 계산하는 거죠. 합판 전단지, 명함, 메모지, 봉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봉투는 이쪽을 말씀드리는 거고, 메모지 뭐 얘죠. 전단 얘고, 명함 이쪽에 이런 애들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얘네는 부수가 딱 픽스가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얘를 세팅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종이별로 이렇게 그 단가를 다 미리 좀 세팅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한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마 화면을 보시고 제가 설명하면 금방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일단 명함 하나 볼게요. 명함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카테고리 왼쪽에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뭐 상품권 있고 명함, 이게 일반지 명함, 고급지 명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메뉴입니다. 메뉴. 여기 보시면 일반지, 고급지 명함하고 상품권 이렇게 세 군데에 대해서 같은 방식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고급진 명함을 들어가서 임의로 추가한 거죠. 이런 종이, 말도 안 되는 종이를 일단 테스팅으로 추가를 해 놓은 거예요. 제가 이걸 삭제하고 다시 한번 추가를 해보긴 할 텐데,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게 랑데뷰 엠매트지 종이에 대해서 수량이 200매, 여기 200매 200매지만 여기는 이제 도수가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200부터 이런 식으로 쭉 해서 33,000매 해서 주문할 수 있게끔. 이게 지금 보시면은 고급지 명함이죠. 고급지 명함에 그래서 33,000매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게 명함 하나를 갖고 이렇게 명함 하나를 갖고 계산을 해내는 게 이게 도판식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여러 개를 이제 합쳐서 하니까 판값도 줄어들고, 뭐 부수적인 어떤 부대 비용 같이 들어가는 세팅 비용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를 도판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합판을 계산해서 이제 합판을 안 쳤을 때, 여러 개를 했을 때 이제 쉐어되는 어떤 부분들을 n분의 1을 다시 쪼개고 이런 작업들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그 일반 현재 그 합판 사이트에서 이거를 실제로 계산을 하죠. 뭐 이렇게 CTP 얼마, 뭐 인쇄 얼마, 뭐 종이 얼마, 이거 다 계산합니다, 일일이. 그렇게 해서 다시 n분의 1 쪼개서 적정한 마진을 입히고 이런 작업을 굉장히 하죠. 그래서 종이가 하나 추가되거나 뭐 사이즈가 하나 추가되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노가다성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지만, 연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굉장히 뭐 수분 내에서, 뭐 길게는 뭐 1시간 내에, 뭐 짧게는 수분 내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작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왜 그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한지를 제가 명함 쪽에서 하나를 이렇게 추가해보고,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구나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의상 여기 종이 설정에 추가하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명함, 그 다음에 고급지 명함, 뭐 우리가 종이를 늘상 추가했던 방식대로 이렇게 검색해서 이제 추가를 하시게 되면 요 안에 이제 종이가 들어옵니다. 제가 이제 엠매트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쫙 지어보고 그 디테일 세팅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매트지 이렇게 반드시 클릭을 하실 때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래 리스트가 뜹니다. 그래서 일단 엠매트지에 대해서 삭제를 다 하고요. 그럼 삭제가 다 되었죠. 제가 이제 여기다가 수량에 대한 리스트 목록을 추가하도록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추가하는지 예시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추가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추가를 하게 되고요. 다시 또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편의상 이제 복사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복사합니다. 이제 한 부 한 부 되어 있지만 제가 수정을 할 겁니다. 다시 해서 복사를 하고 총 4개 추가되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이거 하나는 500이고 이거는 뭐 1000장, 이건 또 500, 1000장 이렇게 하고, 위에는 양면, 아래는 단면, 이렇게 식으로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전체 원가를 계산하게 되면은 원가를 계산해요. 금방 계산했죠. 근데 양이 많으면 얘가 좀 멈춰 있는 시간이 좀 있을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긴 할 텐데, 이게 양이 얼마 안 돼서 금방 돌아간 겁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단가 세팅하는 거는 좀 이따 뭐 여기서 단가 세팅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걸 세팅된 단가를 갖고 얘가 계산해내는 겁니다. 굉장히 빨리 계산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120% 마진을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은 이게 적용이 돼요. 그리고 요게 요 단가가 상제 측에서 보여주는 요 단가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금방 했죠. 4가지를 추가했는데. 근데 만약에 또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계산상으로 120%, 논리상으로 120% 입혔는데 뭐 정책상으로 2,400원 가야 될 때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또 입력이 가능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사용자 측에서 이제 그 가격이 2,400원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논리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일정 정정하고, 그리고 뭐 정책상으로 일정 부분 또 부분 수정해서 옆에 이제 원가를 보이시니까 이게 가능하신데, 이걸 부연 설명을 살짝 드리자면은, 얘가 뭐 어떤 이게 계산 논리가 뭐냐면은 500매를 이제 주문을 해요.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실제 저희는 합판 작업을 해야 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면 사육 이젤로 500장을 찍는 상태가 돼요. 그거를 환산을 하게 되면은 명함을 따지면 한 4만 장 정도를 찍게 되면은 사육 이젤로 500장을 찍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80명에 대한 걸 합판 한 방에 안 쳐서 찍었을 때 CTP 원가, 인쇄 원가, 종이 원가, 재단했을 때 재단 원가, 그런 뭐 코팅하면 코팅까지 금액이 나오겠죠. 위에 이제 코팅을 이제 체크하면 코팅까지 계산됩니다. 그랬을 때 총 합계가 이거고, 이거를 다시 이 80명분에 대해서 찍었기 때문에 80분의 1로 쪼개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명당 500장 하나당 1,700원대의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걸 다시 이제 마진을 입혀서 이런 식으로 120분 입히면 2,400원이 된다. 아니면 이게 2,200원이었다. 그치만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실제 합판했을 경우에 원가를 따지게 되고, 그걸 다시 또 n분의 1로 쪼개서 이제 그 단위당 원가가 나오고, 그거를 거기에 마진을 입혀서 이제 판매 원가가 나온다. 판매 금액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지금 제가 4개 입력했는데 이게 힘들어요, 사실. 이게 뭐 이렇게 하려면은 굉장히 좀 많이 입력해야 돼요. 또 추가하고 이거 복사하고 뭐 이렇게 뭐 또 세팅하고 또 계산기 돌려야 되고 막 그래요.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래서 처음에 요거를 보시면 세팅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 이 추가되는 종이 중에 딱 하나만 예쁘게 세팅을 하시고요. 정확하게 세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추가되는 종이는 불러오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불러오기 이제 랑데뷰, 여기 세팅이 잘 돼 있는 거죠. 선택을 하시고 불러오기 하시면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멈칫하는데 많이 이게 들어왔어요. 한 방에 데이터가 대략 한 114개가 들어왔죠. 이렇게 굉장히 쉽게 복사가 떠져요. 이게 그 도수라든가 수량 범위에 대한 세팅 값을 그대로 다 불러와서 카피를 떠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관리자는 단순하게 전체 원가 계산하시고 마진 적용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좀 세팅을 좀 이렇게 정성 들여서 하면 나머지는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멈칫한 거예요. 왜냐면 양이 많아서 계산을 많이 합니다. 얘가 이게 죽은 게 아니고 계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숫자가 딱 나오면 계산이 다 끝난 겁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이걸 뭐 사용자 편의 차원에서 여기다 뭐 모래시계 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뭐 언젠가는 그런 모래시계라든가 이런 게 나오게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계산이 다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방에 다 계산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전체 마진을 적용하면,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리죠. 얘는 좀 빠를 거예요. 그래도 앞에 것보다 연산이 듣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요거를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고급지 명함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엠매트지에 관해서 이렇게 리스트가 뜨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꿨을 때 금액 바로 바뀌는, 이런 식으로 적용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세팅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것도 봐도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똑같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예시로 하나를 보여드렸는데, 뭐 전단지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클릭하시면 아래 나오고, 이건 두 개로 나눠 있죠. 그건 이제 매뉴얼상에 이제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갈 거예요. 나눠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는 제대로 예쁘게 세팅하고, 여기서도 수량 범위 가져오고 수량 범위 가져오고 해서 나머지 다 똑같이 돌리고 마진 적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하나는 조금 정성을 들여서 하시고 나머지는 다 복사해서 쓰시는 게 제일 빠르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메모지도 뭐 그런 방식으로
똑같죠.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네, 봉투도 뭐 그런 방식으로 클릭하시면 아래 이런 식으로. 네, 제가 여기서 이제 부연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그 포인트가 여기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명암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일반지 명암에 들어가서 그 여기 이제 기본 사이즈가 이제 90에 50이 기본 사이즈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제가 뭐 180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금액이 딱 더블로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가 세팅해 놓은 거는 그 명암 쪽에 사이즈 160짜리 딱 하나만 넣어놨어요. 90에 50 여기 사이즈 보시면. 근데 뭐 저런 계산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제 뭐 예상 다 하셨다시피 요 90에 50이라는 사이즈를 1이랑 카운터로 보고 이게 사용자 입력한 값이 과연 얘를 몇 칸을 차지할 수 있느냐, 얘가 몇 개 들어가느냐, 얘 배수가 몇 개가 되느냐, 이런 식의 계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논리적으로 아까 치면 이제 180이라는 숫자가 들어갔으니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들어가고 뭐 이런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값을 계산하는데요. 근데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애매하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은 한 120에 50 이런 식의 사이즈가 사용자가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사용자가 이만큼 사용하면 사실 이제 나머지 죽는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정도, 원래 이렇게 딱 하면 명암 두 개 찍을 수 있는데 사용자가 요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죽는 구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한테는 이 금액 자체를 다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배수가 얼마만큼 되냐만 따집니다, 얘가. 그래서 아까 치면 이제 요 사이즈에 과연 몇 배나 되냐, 그런 카운트를 계산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명암 같은 경우에는 얘가 그 계산 방식이 배율 계산합니다. 배율 계산. 배율 계산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다 합판 사이트들이 많이 다들 이런 식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합리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이 돌아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메모지, 여기서는 그 계산 방식이 메모지에서는 비율 계산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용자가 입력한 그 임의의 사이즈가 90에 50이 몇 개나 들어갈 수 있냐, 이런 방식이고, 메모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사절이라는 종이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사용자가 입력한 사이즈가 몇 개가 들어가느냐, 뭐 이런 계산을 이제 해놨어요. 뭐 이게 왜 특별하게 메모지하고 메모지 이렇게 갈려서 했는지는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그러니까 소위 뭐 메이저 합판 업체라고 하는 업체가 이런 계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응을 하긴 한 건데, 요거가 그런 식으로 적용되었다. 이제 왜냐면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 그 메이저 업체가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합판 중에서 특이하게 볼 게 전단인데요. 보통은 아까 침에 명암 이런 거 보셨으면은, 이거 보기 전에 명암 좀 보시면은
다 부수로 되어 있어요. 이게 부수로 되어 있고 사용자 측에서도 보면 이게 수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전단 쪽에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죠. 스테이블 세팅기 보면 연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별 의미는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이저 대형 합판 업체에서 안에 내용을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 어떤 수량 단위로의 어떤 갭을 떠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연 단위의 계산을 위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량을 분포했다. 그런 것들이 확인돼서 그렇게 한 거지, 이거를 뭐 특별하게 뭐 이거는 뭐 어떤 이유로 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여기 내년, 한 년, 뭐 2년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절수에 따라서 수량이 바뀝니다. 연 단위로만 계산을 주문을 하게끔 해놨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은 얘가 이제 4,000매죠. 4,000매. 요금 최소 수량이 아마 4,000매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연 단위라고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절수에 상관없이 A3 같은 경우에는 2000매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은 최소 수량이 이제 2000매죠.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연 단위로 이게 그 수량이 측정되어 있다. 별 의미는 없다. 이게 그냥 연 단위로 계산하다 보니 이렇게 수량이 환산이 되고, 환산이 되다 보니 이렇게 이런 모양새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특징적인 면 말씀드렸던 명함은 배열 계산, 메모지는 비율 계산, 전단은 연 단위 계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봉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판형이 나와요. 안내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그러면 요 해당되는 판형에 이걸 추가를 다 해주셔야 돼요. 보시면 다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뭐 사료 2절부터 뭐 4절, 8절, 12절, 뭐 16절, 여기에 세팅되어 있는 판형에 해당되는 수량에 대한 리스트를 똑같이 수량이랑 도수랑 같이 세팅을 동시에 해주셔야 돼요. 그거 유의해 주시면 되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아마 배포되어 있는데 이런 세팅된 게 좀 예쁘게 장하게 세팅되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를 중심으로 놓고 나머지 필요한 종이를 추가하신 다음에 그거를 수량 범위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게 세팅을 하시면은 좀 세팅하시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합판 단가는 그런 식으로 세팅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에 2개 남았죠. 이 2개 중에 요것부터 살짝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합판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합판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공정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누르시다 보면은 이렇게 한 3개 정도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3개 나왔죠. 초탈해서 나머지 없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나오고, 뭐 이게 아까 처음 여긴가? 네, 이렇게 나오죠. 안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게 나오는데, 이게 요 내용을 보시면은 뭐 별도 단가 있고, 이렇게 미싱 있고 별도 단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요게 안에 여기 이쪽에도 들어가 보시면은 일반 후공정에 미싱, 옷이 이렇게 있어요. 단가 이렇게. 좀 모양이 좀 다르죠. 얘의 미싱과 얘의 미싱에 대한 모양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인쇄 거래상에서의 어떤 계산법은 이쪽에 있는 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또 많이 쓰고 계시고, 근데 이 합판 쪽에 어떤 후공정 적용하는 단가 계산 방식이 좀 특이한 부분이 몇 군데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특이한 구간만 이렇게 지정해서 별도 단가로 적용한 게 이제 아까 지금 보셨던 3군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3군데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안에 단가 내용을 들어서 살짝 설명을 드리면은 논리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옷이니까 옷이가 한 줄 들어갔을 때 얼마다. 근데 한 줄 들어가는데 판형이 46이고 젖수가 1절에서 200절 안에 들어오고, 수량이 0에서 100년 사이에 들어오는 애들은 뭐 만원씩 받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죠? 연당 단가예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뭐, 똥 메모지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백매철을 하고 뭐 긴축재본이라고 하는 거는 그 뭐 이런 식인 거죠. 예. 메모지를 아니면 뭐 이렇게 있으면 A4가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리면은 이런 쪽으로 이제 풀칠하는 건 짧은 쪽, 이런 쪽으로 풀칠하는 건 긴 쪽 재본 이렇게 말씀드리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권장 단가가 얼마냐, 수량 범위가 나오고, 그러니까 얘가 단가를 살 때 검색을 해요. 긴 쪽이 짧은지도 알고요. 그리고 얘가 그 몇 절인지도 알고 있어요. 안에서도 그 알고리즘이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몇 절인지도 알고 있고, 수량도 어느 정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범위에 있는 값을 딱 두 개를 뜹니다. 예를 들어서 A4라고 하면은 20원하고 200원이라는 걸 두 개를 딱 찾아요. 그리고 얘가 뭐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100원이면 220 곱하기 100 하면 이제 대략 2만원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2만원과 기본 금액 중 큰 금액이 이제 최종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계산 방식은, 그런 논리는 다른 데도 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다른 거 하나 예시를 보시면 코팅 단가 하나 볼게요. 코팅 단가를 설명드리면 단만 유광이라는 작업을 뭐 이제 저기 코팅한 수량 있죠. 뭐 한 3년을 이제 코팅했다 치면은 이런 범위 안에 들어오고, 2절 사이즈로 코팅했다 그러면 장당 1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장당 100원이라는 얘기는 연당으로 환산하시면은 100 곱하기 1000 하면 이제 10만원 되겠죠. 연당 단가는 10만원인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뭐 0.2년을 코팅할 수 있잖아요. 0.2년이면 곱하기 10만원 곱하기 0.2 하면 2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 금액이 3만원입니다. 2만원과 3만원 사이 비교해서 좀 더 큰 금액,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0.2년이라면은 3만원이 더 큰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3만원이 결정됩니다. 뭐 이런 식의 방식인 겁니다. 다른 것도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귀돌이 간단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시면 귀돌이는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냐, 여기 보시면 이제 인쇄 방법, 해당 인쇄 방법과 뭐 귀돌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0부를 뭐 귀돌이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뭐 수량범위 여기 안에 들어오겠죠. 옵셋 인쇄로 하고, 그리고 종이 무게가 그래서 150g 종이, 요 범위 안에 들어오죠. 그러면 장당 단가가 3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000부였다. 3000원이 되는 거죠. 총 금액은 귀돌이 했을 때. 그런데 지금 기본 금액이 4000원이므로 1000장을 했을 경우에는 장당 단가 3원 곱하기 1000에서 3000원인데 기본 금액이 4000원이므로 4000원이 더 큰 결과값이 나왔기 때문에 최종 그 고객 그 원가는 4000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것도 다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다른 거는 특별하게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이제 보시면은 같은 맥락이라 다 이해가 되실 텐데, 이제 특이한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그 좀 특이하게 적용한 것도 있고 해서 이제 그 두 가지가 말씀드릴 텐데, 이제 인쇄하고 재본 금액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인쇄 쪽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있는 것 중에 뭐 얘나 방식이 똑같습니다. 계산 방식 안에 단가품을 열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단가품이 나오고, 근데 UV도 뭐 똑같은 단가를 이제 단가품을 이제 채택하고 있어요. 위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할인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할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실제 단가는 아래쪽에, 얘네들이 이제 실제 단가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인쇄 쪽은 워낙 많이 사용하기도 해서 간단하게 부연 설명 몇 가지 더 드릴게요. 여기 내용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이제 요쪽 단가를 추출할 때의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양면기 2도, 2도나 1도, 1도 이런 정도의 도수가 오면은 이쪽 단가를 추출하는 게 아니라 주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쪽을 추출하는 거죠. 이쪽을 추출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단면기, 그러니까 2도 제로나 1도 제로,
이런 거일 경우에는 이쪽 단가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사도사도나 사도제로 이쪽 단가를 추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출하게 되어 있고, 이 내용 보시면은 이제 뭐 흔히 우리가 거래하는 방식이 뭐 연단위 거래를 할 수도 있고, 뭐 0.5월 단위로 거래할 를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0.01 단위로 거래할 수 있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계산 그 단위에 대한 적용 방식을 여기서 세팅하시면 되고요. 위에는 뭐 별로 만지실 게 없을 거예요. 이미 많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도를 계산 도수를 몇 도로 할 거냐, 뭐 이거는 이제 상식적인 내용이죠. 뭐 이렇게 뭐 다 사도 뭐 이렇게 앞뒤 숫자 더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좀 있죠. 그러니까 일반 인쇄냐 배당 인쇄냐, 할증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할증률은 아까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이 100인 거는 추가로 할증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100 그냥 그 단가 그대로만 적용하겠다는 뜻이고, 50% 추가를 붙이겠다는 건 이런 식으로 150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금색 은색 같은 경우에는 뭐 2배 값을 받죠. 그래서 보시면 양면 금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1도 1도지만 실제 계산되는 도수는 4도로 계산한다.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양면 금색에 뭐 빼다니까 더블에 더블 해서 4도 이렇게 계산되고요. 보시면은 내용은 이해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판값 이렇게 적용되는데, 이게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구기절이면 뭐 CTP 값이 좀 줄지 않냐, 뭐 국전에 찍을지 어떻게 하냐, 사실 잘 모릅니다. 웹사이트에서 주문이 들어오는데 이게 구기절을 찍을지 국전으로 찍을지 4.6.2절을 찍을지 T3절을 찍을지 사실 몰라요. 그래서 이제 판값은 그냥 7,000원 픽스해놨다. 뭘로 찍을지 모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7,000원 세팅 단일값으로 세팅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ERP 프로그램은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세팅도 가능하죠. 네. 쇼핑몰은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어떻게 금액을 단가를 내주다 보니 이 디테일한 아주 판의 사이즈까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없어서 이렇게 그냥 가장 일반적인 국정 기준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이제 여기서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인쇄가 제가 특이하다고 말씀드렸죠. 계산 방법이. 그게 왜 특이한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실 거예요. 제가 일부러 좀 과하게, 그게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그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좀 약간 오버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0에서 한 3년 까지를 우리가 이제 7,000원 이렇게 단가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겠죠. 흔히 거래를. 그 다음에 뭐 3년에서 뭐 이렇게 10년까지 뭐 이렇게 $3,000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부러 제가 이거 갭을 좀 크게 해놨는데, 뭐 실제로는 뭐 5,000원 뭐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이쪽이 뭐 6,0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도 나오려면. 근데 일부러 약간 제가 오버스럽게 해놨어요. 왜냐면 그거를 제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뭐 이게 실질적으로 나와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이 그냥 1도라고 생각할게요. 얘가 보시면 실제로 뭐 4년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실제 금액은 뭐 도당 7,000원이기 때문에 21,000원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나오죠. 근데 아래를 만약 5년 찍었다 그러면 금액이 6년이라고 해볼까요? 6년 찍었는데 얘는 얼마죠? 그러면 3,000원이죠 단가가. 그러면 얘는 실질적으로 금액이 이렇게 돼요. 논리가 안 맞죠. 조금 찍었는데 더 비싸 금액이, 많이 찍었는데 금액이 더 줄어. 사용자가 이제 뭐 이건 제가 일부러 약간 과하게 표현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갭 차이가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아예 줄어든 걸 넘어서 역전이 돼버린 현상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 웹사이트에서는 제가 이제 몇 군데를 이제 분석하다 보니까 실제 이렇게 나온 데도 있어요. 많이 찍었는데 오히려 인쇄 금액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웹사이트 가면. 그래서 요게 좀 불합리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이제 좀 계산 방식을 좀 바꾸긴 했는데, 물론 다른 어떤 단가에서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누적 정정 이렇게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적용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약간 단가를 이렇게 입력하실 때 좀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좀 상상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인쇄 쪽은 워낙 많이 쓰기도 하고 좀 우리가 많이 머릿속으로 많이 그 상상력으로도 이게 연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인쇄 쪽은 그렇게 적용을 했는데 나머지 쪽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그냥 일반적인 어떤 이런 식의 단순한 적용, 이렇게 구간에 찾아서 단순하게 이제 수량을 곱하는 방식으로 채택을 했고, 유일하게 인쇄 쪽만 누적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누적 계산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은 이제 뭐 이게 약간 이제 세금 계산할 때 어떤 세금 금액을 계산할 때 방법을 제가 참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옆에 살짝 보시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의 금액이 단가표가 형성되어 있다 생각하시고요. 계산을 해보도록 해볼게요. 이걸 1000장인데 그냥 1000장당 한 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2년까지는 얼마, 4년까지는 얼마, 6년까지는 얼마, 10년까지는 얼마 이런 식이죠.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7.5년을 인쇄했다. 이거 그럼 금액이 얼마 나올 거냐? 요걸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그리고 사도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실제 이 구간에서 인쇄되는 수량은 사실은 진짜로 7.5년이니까 사실 여기로 들어오는 게 맞아요. 얘만 딱 추출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얘는 좀 전부 다 누적을 합니다. 어떤 식의 누적이냐면 그 7.5년 중에 얘에 해당되는 금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얘에 해당되는 금액은 한 년이기 때문에 4도 곱하기 7,000원 해서 7,000원이죠. 한 년 해서 28,000원.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도 사실은 뭐 첨부가 위에서 했기 때문에 나머지 또 첨부부죠. 그럼 또 한 년이죠. 여기까지도 총수량 한 년이 되므로 4도 곱하기 단가 6,000원에서 24,000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요 구간까지는 이미 했기 때문에 요거 빼고 한번 계산하면 여기 해당되는 실제 구간은 2년이 됩니다. 수량은. 그래서 2년이 되고 해당되는 그 단가가 5,000원 해서 4만원. 여기도 그 해당되는 그 수량은 2년이네요. 똑같이 2년 해서 단가는 여기 4,000원이니까 32,000원.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7.5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가 1.5년이 남는 거죠. 총 남는 그 여기 적용할 수 있는 거는 1.5년 해서 여기서부터 6번까지 해서 1.5년 4도 곱하기 3.5 1.5년 해서 요 각 구간별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걸 싹 더하게 되면 이제 14만 2천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로 또 저희는 이제 그 도당 단가를 또 환산해야 되기 때문에 역으로 계산합니다. 해서 그 도당 단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총 금액은 이거고 도당 단가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이제 누적 계산 방식. 인쇄는 누적 계산 방식을 특색하고 있다. 이제 왜 그런 거를 했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인쇄 단가는 이런 식으로 계산한 거 설명드렸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끝내고, 이제 나머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단가가 여기서 이제 그 재본에 해당되는 애들이죠. 재본에 해당되는 애들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여기 재본 내용 단가를 간략하게 한번 보시면 좀 내용이 좀 있어요. 얘가 마찬가지로 위에는 할증, 아래가 실제 단가. 실제 단가에서 위에 할증률을 적용을 한 번 더 입히겠죠. 해서 계산하는 게 이제 최종 금액이 되는데, 재본 금액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계산하는 방식이 총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살짝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페이지 계산을 하는 게가 있고, 연수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꼭지 계산하는 방식, 이렇게 총 3가지입니다. 결국은 다 3가지인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중철만 꼭지고 나머지는 페이지나 알 계산 둘 중에 하나만 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계산법에 대한 선택은 재본 방법과 인쇄 방법에 따라서 나뉘어진다.
그래서 총 계산한 방법은 총 3가지. 그럼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무선 제본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들어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딱 이해되시죠? 여기 보시면 무선의 옵셋, 무선의 옵셋. 얘네 이렇게 컨택하는 애들은 페이지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선의 여기 베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선의 디지털 되어있죠. 무선의 디지털 연수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수 계산이라고 써있기도 하죠. 총 계산하는 방식은 3가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중처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략하게라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내용은 상당한데요, 이걸 다 쓰자면 또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한 어떤 방식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위에 건 일단 보지 마시고요. 아래 내용을 보시면은 중처리 제본 좌처리일 수도 있고 우처리 상처리일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얘가 예를 들어서 첨부다. 첨부 A4를 기준으로 중처리 얼마냐, 한 4꼭지 정도 나왔을 때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첨부고, 첨부면 여기 해당되는 거죠. A4 쭉 보시다 보면 일단 이 그룹에 해당되긴 하는데 A4 여기죠. 꼭지당 10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추출을 3개 합니다. 얘랑 총 3개를 추출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는데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 제가 첨부 4꼭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첨부 4꼭지일 경우에는 일단 꼭지당 단가가 10원이므로 4꼭지일 경우에는 40원이 됩니다. 40원. 그럼 40원이 뭐냐면은 이게 한 권당 제본비가 40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기본 단가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40원이 크냐 15원이 크냐, 결국은 40원이 더 큽니다. 그러면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권당 단가는 40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1000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40원 곱하기 1000 하면 이게 4만원이 나옵니다. 4만원이 나오면 이 기본 금액하고 비교를 합니다. 4만원이 크냐 8만원이 크냐. 근데 8만원이 크죠? 그러면 최종 금액은 총 8만원이 되는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저기 16절 5000부를 했을 경우 4꼭지 기준으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6절이므로 이제 여기가 오는데, 이제 이렇게 5000부라고 했기 때문에 요 범위 내에 들어오죠. 그리고 추출하는 거는 16절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 그 다음에 기본 단가, 기본 금액, 이렇게 3개를 추출합니다. 제가 4꼭지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권당 단가는 84, 32, 3.2원이 되는 겁니다. 3.2원과 15원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면 3.2원이 크고요. 그럼 3.2원이 크고, 제가 부수를 5000부라고 했기 때문에 5000 곱하기 그 5000 곱하기 3.2 하게 되면은 그쵸? 이건 아니죠. 32원이죠. 32원 곱하기 5000. 권당가가 32원이니까. 그쵸? 4꼭지라고 했고. 그러면 총 16만원이 나옵니다. 그럼 16만원과 이 8만원을 비교합니다. 근데 아까 치면은 보통 얘가 더 컸었는데, 일정 부수가 넘어가는 순간, 이제, 실제 계산하는, 권당가로 계산하는 게 더 크죠? 그러면 최종 금액은 16만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건데, 기본적인 계산은, 거기다가, 이제, 요걸 입히게 되는 거죠. 요걸 입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입히냐면은, 저희가 이제 매뉴얼 상에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이제 꼭 요것만 좀 내용은 꼭 말씀드릴 텐데, 요 판형, 그러니까 여기 콤마 단위가 있어요. 이제 콤마 단위가 뭐냐면, 이제 아실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제본기는 보통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철 제본기가 이렇게 됐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있고, 여기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쭉 돌아갑니다. 그리고 얘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한 꼭지씩 이렇게 각 놓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면서 이걸 하나씩 툭툭 떨어뜨립니다. 차곡차곡 쌓아서 한 권이 완성되는 식인데, 이 놓는 다이, 그러니까 몇 개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계 그쪽 용어로 이제 콤마라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6콤마면은 6개를 이제 한꺼번에 재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3개, 4개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뭐 6꼭지짜리를 4콤마에 돌리게 되면 기계를 2번 타야 되는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을 경우는 이제 추가 금액이 붙게 되는데, 그걸 어떤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콤마의 개수에 따라서 과연 몇 퍼센트의 할증을 붙일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아까 지금 4콤마라고 제가 이제 단가 예시를 들어서 4콤마라고 했는데 단가가 할증이 안 붙는데, 예를 들어서 8콤마, 그러니까 8꼭지짜리 이제 제본을 하겠다. 그러면 내가 이게 적용이 됩니다. 이게 1.3%, 그러니까 130%니까 30%를 추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여기다가 8원이 나왔지만 8꼭지짜리라면은 1.3을 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뭐 8 곱하기 1.3 하게 되면은 10.4원이라는 단가가 이제 변경이 가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단가에도 1.3% 아니 130%, 기본 단가에도 130%, 기본 금액도 130%. 그래서 얘도 130, 얘도 130%를 더 추가적으로 입혀서 최종 금액을 계산하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판형에 대해서도 뭐 그런 식으로 기본 단가를 더 입혀주는 겁니다. 더 입혀주고, 종이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입혀주고, 뭐 종이 무게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입혀주고, 페이지가 초과할 때도 또 추가적으로 입혀주고 해서 이거를 추출을 하고 어느 한 줄을 세팅해서 이렇게 3개를 추출하고 그 3개를 다시 추출한 금액에다가 이 해당되는 할증을 다시 한번 입혀주고 해서 총 그 최종적으로 세팅된 그 3가지 값을 갖고 이제 꼭지 계산하고 부수 계산하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계산하는 방식은 제가 아침에 이렇게 총 3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폼도 다 비슷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무선 제본에서는 이런 게 좀 화면이 조금 다르죠. 이제 페이지 단가가 오고 이제 위에는 다 똑같죠.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위에처럼 위로 이제 결정된다. 어떤 페이지 계산할지 연수로 계산할지 아니면 꼭지 계산할지 이거에 대해서 계산 방식이 결정되는 거고 해서 방식은 다 동일하다. 근데 다만 이제 내용이 좀 추가적으로 연산을 좀 많이 해야 돼서 이게 좀 이게 그 입력하실 때 추상적인 내용을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게 좀 번거롭다. 이제 그런 불편함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이게 좀 추상적이긴 한데 한번 어쨌든 간에 그 세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고치실 게 없죠. 이제 뭐 단가가 이제 변경되면은 뭐 간단하게 숫자 몇 개 바꾸면은 사이트 전체가 단가가 다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 부분은 이제 기존에 거래하시던 데와 협의 보신 단가를 세팅을 다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거 간단하게 보시면 요것도 뭐 보면 별 내용 없죠. 띠지 수작업.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책자에서 이제 띠지가 추가가 되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이제 이런 식의 작업인데 나머지 작업 다 똑같습니다. 단가 쪽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매뉴얼상에 같이 이제 배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걸로써 그 어떻게 사이트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